네,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이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과 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이거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제일 핫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쵸. 결국 약간 그 반일 감정까지 좀 이뤄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지난번에 에칭가스 사태랑 좀 비슷한 일인데 사실 이거보다 에칭가스 사태보다 이건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카카오톡처럼 또 네. 일본에서는 이 라인을 대부분 이 메신저로 쓴다고 하는데 네, 이거의 맞아요. 그 경영권을 일본이 뭐 침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반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좀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네. 이게 기업과 기업 간의 일이 맞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좀 일본 정부가 나선 면도 있고 또 여기에 네.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상황도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이게 국민 감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네. 또 뭐 다른 나라 가서 불이익되는 건 막자 뭐 이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앞으로는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막 개입하고 이러는 게 올바르냐 마냐. 근데 그쵸,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게 또 국민 감정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네.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불이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싸워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불거진 이른바 야후 사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권 이슈로 좀 번지기는 했습니다. 이제 박찬대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응하겠다라는 이 말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린다라고도 했고요. 또 정부는 즉각 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정부의 입장을 논하기 전에 네이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 입장을 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5월 3일에 이제 네이버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10일에도 지분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분을 양도할 의사까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는 좀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정부가 막아줘. 명시적으로 나온 입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강신업 변호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아주 하고 지금 계십니까? 핵심을 우리 유비안 앵커께서 굉장히 잘 짚으셨어요. 네. 지금 정부하고 네이버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네이버의 의사를 정확히 지금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네. 원래가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개발은 네이버에서 했지만 당시에 구글이라든지 세계적인 유수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 라인을 갖다가 일본에다 이제 론칭을 하면서 손정의 소프트뱅크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큰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결정적 패착을 둔 거예요. 50% 플러스 한 주. 네. 한 주를 더 가졌어야 되는데 50대 50을 했어요. 네. 그때는 손정의를 믿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제1교포가 하기 때문에 네. 또 돈이 필요했고 당시 또 일본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50대 50을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저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진이 우리는 3명인데 네이버 쪽은 네. 소프트뱅크 쪽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근데 기업이 가지지 못하면 네. 이거는 그냥 주식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어정쩡했죠. 그런데 금방 김세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 쪽으로 이 네이버의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이 라인 야후 저펜에게 지분을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말이죠. 이 행정명령이 판결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행정명령을 내리면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서는 어차피 경영권을 갖지 못할 바에는 네. 돈을 받고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철수를 하게 되면 8조 내지 10조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 택시처럼 네네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라인은 넘기더라도 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살리는 쪽으로 한다면 네이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네이버의 개인 어떤 기업의 입장은 네. 사실은 그것을 침탈당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는 네이버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성태용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는 철수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 쪽에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그 지분을 뺏어간다면 그건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거고 네. 외교 라인을 갖다 총동원해서 지금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일본 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옛날에 소부장처럼 네. 그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네네.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그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를 갖다가 친일 정부다, 네. 매국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은 언어 도단이고 네.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네.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라인 문제만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제법적으로나 우리한테 어차피 유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자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김세희 대표님도 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이게 그 좀 사실 이거는 그 뭐 한일전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명백하게 네이버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이미 그 개인 정보가 51만 건이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으로요? 네, 중국 쪽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네. 하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네. 팔고 싶은 건지 어쩐 건지 그건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거는 뭐 일본이 침탈했네, 뭐 이토 네. 히로부미의 뭐 자손이 뭐 했네, 이거는 네. 정말 잘못됐다. 이 반일 감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이버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네. 네이버의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들어봐야 될 당사자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네. 민주당 일부의 사람들은 일본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의를 하고 승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을 이겨야 되는 거지 반일만 한다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문재인 때도 반일하고 죽창가 부르다가 네. 문재인 때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나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다 파탄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 가가지고 10개 중에 9개 혼밥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네. 일본을 승이라고 극이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반일하면서 죽창가를 부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이런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이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런 건 감정을 싹 빼고 그야말로 맞아요.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네이버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또 다만 이제 이 라인과 같은 것은 일본 쪽에서 보면 우리 카톡과 마찬가지로 국민 SNS예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자기들의 이게 지금 국가 기관 산업과 같은데 쉽게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국 정권이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네, 하여튼 맞아요. 정치가 전부 다 망쳐요 대한민국은. 정치만 이렇게 안 하면 네. 얼마든지 네이버가 이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그렇죠. 네. 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좀 막 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를 이 외교부가 파악해서 일본에 항의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네. 좀 늦은 감이 한 발짝 살짝 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를 못했어요. 네. 네이버가 먼저 정리를 해서 네. 이제 우리 정부에도 알리고 했더라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 사기업에 아까 김세희 대표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매국하는 건 그런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너무 억울해서 밥을 못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갑자기 밥 걱정. 네네.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비판도 할 만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비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작년 11월에 이미 그 51만 건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빨리 나섰어야 되는 시기는 바로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이 51만 건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네이버 너네 즉각적으로 정신 차리고 빨리 보안 그 철저히 해라. 일본 정부에서 이러면 좀 있으면 네. 난리 날 거다. 그때부터 나섰어야 되는 미리 거고요. 언지를.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좀 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일부나 그 여성부를 이제 다른 부서랑 통합하고 이런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물 건너갔죠. 총선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와 함께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원래 외교랑 통상이 원래 합해져서 그렇죠. 정말 이런 문제 외교 통상부가 돼서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를 했어야 되는 문제다. 네. 그게 사실 서둘렀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러는데 원래 의원 외교라는 게 있어요. 네. 외교는 정보 외교가 있는 거고 네. 의원들이 외교를 많이 해요. 과거에는 한일 의원 외교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 때 일본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거의 단절시키는 바람에 한일 의원 외교가 거의 멈춰버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뭐 한 겁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손 놓고 있다가 다 정부 탓을 하고 더군다나 이걸 매국 정권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새로운